안녕하세요. 오늘은 이기범 할아버지의 사연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초겨울 바람이 유난히 매서운 아침이었다. 김순복은 새벽같이 눈을 떴다. 늦잠 자는 법이 없는 사람. 부엌 불을 켜고 조심스럽게 냄비를 올렸다. 뚝배기 안에서는 미역국이 조용히 끓고 있었고 옆에서는 손자 민호가 좋아하는 깍두기를 조심스럽게 썰고 있었다. 정갈한 손끝, 조용한 손놀림. 이 모든 것이 그녀의 일상이었다. 거실에는 남편 이기범이 앉아 있었다. 그는 말없이 신문을 넘기다가 다시 내려놓고 텔레비전으로 시선을 옮겼다. TV에서는 오늘도 누군가의 사고, 누군가의 성공, 누군가의 파국이 돌아가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멍하니 화면을 따라갔지만 생각은 다른 데 있었다. 아내가 오늘 아침은 어떤 마음으로 밥을 차렸을지, 손자 녀석은 시험 준비 잘하고 있는지, 아들은 요즘 퇴근이 왜 그렇게 늦는지. 식탁 위에 국이 올라오고 밥이 놓였다. 잠시 후 양복을 입은 이용호가 바쁘게 걸어와 식탁에 앉았다. 그 뒤를 이어 지영현도 앉았다.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않은 채로. 김순복이 부드럽게 말했다. 오늘은 민호 좋아하는 장조림도 했어요. 좀 더 먹일까요? 지영현은 고개를 들지도 않고 말했다. 어머니, 민호 이제 다 컸어요. 너무 챙기지 마세요. 벌써 대학생인데요. 이제 좀 놓아주세요. 그 말에 김순복의 손이 잠시 멈췄다. 깍두기를 담던 수저가 공기 위에 가볍게 닿았다. 미소 지으려 애썼지만 입꼬리는 어정쩡하게 굳어갔다. 이기범은 말없이 국을 한 숟가락 더 떴다. 그 숟가락이 유독 무거워 보였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익숙한 발걸음. 지영현의 남동생이었다. 손에는 편의점 커피 2잔이 들려 있었고 거침없이 들어와 소파에 앉았다. 형님, 이번 달도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요즘 진짜 힘들어요. 월세도 밀리고. 말은 조심스러웠지만 태도는 익숙했다. 김순복은 눈치를 보며 차를 꺼내려 했고 이기범은 식탁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숟가락을 가지런히 내려놓은 뒤 말없이 자리를 떴다. 여보, 어디 가요? 괜찮아요? 하고 묻는 김순복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애틋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대답도 없이 안방으로 천천히 들어갔다. 등 뒤로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그날 밤 방 안은 노란 조명으로 물들어 있었다. 이기범은 침대 머리맡에 앉아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 사람, 또 돈 부탁하더라. 이번에도 그냥 넘어가야 해요? 김순복은 조용히 베개를 정리하다가 손을 멈췄다. 나는 말이야, 당신이 누군가한테 무시당하는 걸 더는 못 봐요. 애들도 그렇고 그 사람도 그렇고 그 선은 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했고 눈빛은 깊었다.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오래도록 품어온 애정이었다. 자신이 참는 건 괜찮아도 아내가 무시당하는 건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것이다. 김순복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침묵에는 오래된 부부만이 공유할 수 있는 짙은 마음의 무늬가 서려 있었다. 그날 이후 이기범은 말수가 더 줄었다. 아침 식탁에도 저녁 찬에도 그는 조용히 밥만 떴다. 예전처럼 신문을 넘기거나 TV에 시선을 두지도 않았다. 그의 무표정한 얼굴 너머로는 어떤 감정도 읽히지 않았지만 김순복은 안다. 그의 침묵은 곧 경고라는 걸. 식탁은 늘 똑같았다. 반찬은 여전히 깔끔했고 국물은 적당히 짰으며 손자 민호는 늘 시간 맞춰 내려왔다. 지영현은 변함없이 말끝을 올렸고 이용호는 침묵의 양쪽을 왔다 갔다 하며 출근했다. 그날도 그랬다. 순복은 정갈하게 차려진 반찬을 하나씩 놓으며 말했다. 민호야, 어제 공부는 잘했어? 민호는 고개만 끄덕이며 국을 떠먹었다. 목소리는 없었지만 손에 쥔 숟가락이 조금 더 빠르게 움직였다. 그 작은 반응 하나에도 순복의 입꼬리는 살짝 올라갔다. 그 순간 지영현이 말을 던졌다. 어머니, 이제 애 공부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다 컸잖아요. 알아서 해요. 그 말에 민호가 멈칫했다. 숟가락이 공기 옆을 탁 치는 소리가 작게 났고
이기범은 고개를 들어 아들의 아내를 바라보았다. 오래된 나무처럼 굳은 표정으로. 지영현은 그 시선을 알아차렸지만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말끝을 살짝 올렸다. 전엔 제가 말 안 해서 그런 줄 아셨죠? 이제는 그냥 말씀드릴게요. 애 키우는 건 저희 몫이고 어머님은 이제 좀 쉬셔도 돼요. 순복은 말없이 수저를 내려놓았다. 그녀의 손이 가만히 떨렸다. 민호는 그런 할머니를 잠시 바라보다가 물컵을 들고 조용히 일어섰다. 자신의 밥그릇을 부엌 싱크대에 조심히 내려놓은 뒤를 돌아보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다. 순복은 민호의 등을 향해 작게 말했다. 민호야. 하지만 그 목소리는 너무 작아서 누구에게도 닿지 않았다. 이기범은 그제야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천천히 아주 조용하게. 식탁 위 반찬은 그대로였고 공기 속에 긴장만 진하게 남아 있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향했다. 뒤를 돌아보지 않고 문을 닫았다. 남겨진 식탁. 지영현은 국을 한 숟가락 떠보려다 멈췄다. 그 순간 그녀도 알았다. 오늘의 이 침묵이 평소의 무심함과는 다르다는 것을. 밤이 되었다. 순복은 부엌에서 남은 반찬을 정리하다가 잠시 멈췄다. 거실에 있던 민호가 다가와 말을 걸었다. 할머니, 나 내일 도서관 갈 건데 혹시 어제 그 장조림 남았어요? 그 말에 순복은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럽게 웃었다. 있지. 내일 아침에 따뜻하게 데워줄게. 민호는 작게 인사를 하고 방으로 들어갔다. 그날 밤 순복은 안방 문을 열었다. 침대에 누워있던 이기범은 조용히 고개를 돌렸다. 눈이 마주쳤다. 그녀는 말했다. 여보, 그의 말 나 그렇게 서운하지는 않아요. 다만 민호는 뭔가를 알고 있는 것 같아서. 기범은 한참을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민호가 가끔 우리보다 더 어른 같아요. 우리 손자 생각보다 깊은 아이예요. 순복은 조용히 이불을 덮었다. 그녀의 눈가에는 피곤함보다 걱정이 먼저 스며 있었다. 그 밤 두 사람은 말없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는 그 오래된 직감 같은 것. 주말 아침. 집안은 잠시 고요했다. 이기범은 오랜만에 마당으로 나가 빗자루를 들었다. 서늘한 공기를 가르며 쓸리는 낙엽 소리는 조용한 음악처럼 느껴졌고 그 소리 속에서 그의 마음도 서서히 가라앉는 듯했다. 하지만 그 평온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현관문이 덜컥 열리더니 지영현의 남동생이 들어섰다. 편한 복장에 슬리퍼 차림. 손에는 편의점 봉지가 들려 있었다. 형님 계셨어요? 요즘 날씨 춥죠? 그는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주방으로 향하려 했지만 이기범은 그 앞을 가로막듯 서 있었다. 잠깐 이야기 좀 하지.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고 그 말에 남동생은 잠시 눈치를 보다가 거실로 돌아섰다. 소파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이기범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고 남동생은 그런 눈빛이 조금 불편했는지 봉지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혹시 뭐 불편하신 거라도 있으셨어요? 이기범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여기 집이야. 누가 놀러 오는 것도 좋고 누가 쉬러 오는 것도 괜찮지. 그런데 말이야, 자꾸 손을 내미는 건 그건 도가 지나친 거야. 남동생은 헛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그게 저도 쉽진 않아서요. 요즘 물가도 그렇고. 누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이번엔 꼭 정리하고 싶어요. 이기범은 가볍게 숨을 쉬었다. 자네도 이제 48이지. 내 아들이나 다름없는 나이라 생각해. 그래서 더 말을 아꼈어. 근데 계속 이렇게 오는 건 누나를 욕먹게 만드는 일이야. 내 집안에서 내 아내가 눈치 보는 건 내가 못 참아. 남동생의 표정이 조금 굳었다. 저 그런 뜻 아니었는데요. 저도 누나 덕에 여기까지 버틴 거예요. 이기범은 자리를 살짝 고쳐 앉으며 말했다. 그래, 누나가 자네 챙겨온 거 다 알아. 그걸 뭐라 하진 않아. 근데 앞으로는 자네가 스스로 서야 해. 그리고 이 집에선 부탁하지 말아줘. 그게 자네를 위한 길이기도 하고 우리 가족을 위한 길이기도 해. 그 말에 남동생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사돈. 제가 다시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순간 안방 문이 열리며 김순복이 나왔다. 두 사람의 분위기를 눈치챈 듯 살짝 긴장한 눈빛이었다. 무슨 일이에요? 이기범은 고개를 돌려 부드럽게 말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이야기 좀 했어. 남동생은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다. 누나, 전 들어갈게요. 오늘은 일이 좀 있어서요. 그는 황급히 신발을 신고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순복은 천천히 이기범 곁에 앉았다. 여보, 혹시 무슨 일 있었어요? 이기범은 고개를 저었다. 이제 됐어. 더는 그런 식으로 우리 집에 들이밀지 못할 거야. 순복은 잠시 남편의 눈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였다. 고마워요, 나 대신 해줘서. 그날 오후 집안은 다시 조용했다. 하지만 그 고요는 이전과 달랐다. 무언가 하나 정리된 느낌. 그리고 그 정리는 오히려 가족 안에 긴 여운을 남기고 있었다. 며칠이 흘렀다. 남동생은 더 이상 집에 오지 않았고 집안에는 이전보다 정돈된 평온함이 돌았다. 하지만 그 평온함이 곧 평화는 아니었다. 이용호는 평일에도 주말에도 더 자주 외출했다. 퇴근하면 서재에 들어가 문을 닫았고 식사 자리에도 늦게 나오거나 핸드폰을 보며 밤만 떴다. 김순복은 말은 안 했지만 느낄 수 있었다. 아들이 무언가 피하고 있다는 걸. 그리고 이기범은 더 명확히 알고 있었다. 아들이 점점 거리를 두고 있다는 걸. 그날 저녁. 식탁에는 순복이 손수 만든 고등어 조림이 올라와 있었다. 민호는 늘 그렇듯 자리에 앉아 조용히 먹기 시작했다. 지영현은 늦게까지 통화하느라 식탁에 앉지도 않았다. 이기범은 조용히 이용호가 나오기를 기다렸다. 조금 지나 거실 문이 열리고 이용호가 무표정한 얼굴로 나타났다. 그는 조용히 앉아 숟가락을 들었고 식탁에는 국물 떠먹는 소리만 울렸다. 이기범이 먼저 입을 열었다. 요즘은 회사 일이 많이 힘드냐? 이용호는 고개를 들지 않고 대답했다. 네. 뭐, 그런 대로요. 그 말투는 예의는 지켰지만 마음은 닫혀 있었다. 이기범은 한 번 더 물었다. 예전에 비해 대화가 너무 없다. 내가 뭔가 불편하게 한 게 있냐? 이용호는 그제야 고개를 들었다. 아닙니다. 그런 건 없어요. 그냥 요즘엔 말이 많으면 오히려 일만 커져서요. 조심하는 겁니다. 그 대답에 순복은 숟가락을 멈췄고 민호는 눈치만 보며 밥만 뜨고 있었다. 이기범은 그 말이 마음에 걸렸다. 말이 많으면 일이 커진다. 그건 가족 사이에서도 조심하겠다는 말인가? 그는 조용히 물었다. 너한테 우리 집안일 부끄럽니다. 내 처남 문제나 너희 엄마 눈물 같은 게 그게 부담스럽냐? 이용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오히려 가장 큰 대답이었다. 이기범의 얼굴에 굳은 기운이 드리워졌다. 그는 식탁에 숟가락을 내려놓고 조용히 말했다. 넌 어릴 때 엄마가 한겨울 새벽에 장 보러 나가서 얼음 밟히는 소리 들리면 현관 앞까지 따라 나오던 거 기억하냐? 그 엄마가 내 부엌에서 눈치 보는 거 보고도 입 다물고 있는 게 조심이라고 생각하냐? 이용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밥만 뜨고 있었고 그의 숟가락 소리는 식탁 위 공기보다 더 건조하게 들렸다. 순복이 조용히 끼어들었다. 여보, 그만해요. 애도 입장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이기범은 순복을 바라봤다. 그 눈엔 실망과 외로움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식사가 끝나고 이용호는 아무 말 없이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조차 조심스러웠다. 그 밤 이기범은 안방에서 혼자 책장을 넘겼다. 책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머릿속에는 아들의 침묵이 계속 맴돌았다. 그 침묵은 단순한 거리두기가 아니라 어쩌면 자신과 세대의 단절이 아닐까 하는 두려움. 그는 그 두려움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 감정은 점점 더 선명하게 떠오르고 있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다. 이기범은 여느 때처럼 일찍 눈을 떴다. 습관처럼 부엌을 지나 마당으로 나가려던 그는 식탁 위에 놓인 종이 한 장에 눈길이 멈췄다. 하얀 메모지. 볼펜으로 또박또박 써내려간 글씨는 손자의 것이었다. 할아버지, 오늘은 학교 일찍 가요. 할머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요즘 집안 분위기 어색한 거 저도 느껴요.
그래도 저는 할아버지랑 할머니 편이에요. 그 짧은 문장들이 이기범의 마음을 조용히 흔들었다. 그는 메모지를 천천히 들고 가만히 앉았다. 무릎 위에 놓인 작은 종이가 언젠가부터 조용히 멀어지고 있던 가족이라는 단어를 다시 되살리는 듯 했다. 그때 부엌에서 김순복이 조용히 걸어 나왔다. 여보, 거기서 뭐해요? 이기범은 아무 말 없이 메모지를 건넸다. 순복은 한 줄 한 줄 읽어나가며 입가를 꼭 다물었다. 민호가 우리 눈치 본 거네. 순복의 목소리는 작고 울먹였다. 이기범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애가 애답지 않게 너무 어른스러워. 우리보다 더 많은 걸 느끼고 있었나 봐요. 그날 오후, 이기범은 시장에 나가 몇 가지 반찬거리를 샀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마당 한쪽에서 깍두기를 담그는 순복 옆에 조용히 다가갔다. 민호 좋아하는 반찬 몇 가지 해보자. 이번 주엔 내가 학교까지 데려다 줄까? 순복은 놀란 눈으로 남편을 바라봤다. 당신이 그런 말 할 줄 몰랐어요. 고맙네요. 민호가 좋아하겠어요. 그 말에 이기범은 말없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미소는 어색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민호는 등굣길에 나서기 전 신발을 신으며 말했다. 할아버지, 어제 고마웠어요. 메모 본 거죠? 이기범은 다정하게 대답했다. 맞지. 덕분에 할아버지도 마음을 조금 열었단다. 민호는 작게 웃었다. 우리 집 조금씩 나아지겠죠? 이기범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에 민호는 가볍게 인사하고 학교로 향했다. 남겨진 현관 앞 이기범은 한참을 그 뒷모습 바라봤다. 손자라는 존재가 가족이라는 이름 안에서 가장 어른스러운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실감하며 그날 저녁 순복은 조용히 말없이 앉아있는 남편에게 물었다. 당신 아들한테는 아직 마음이 안 풀렸어요? 이기범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다. 아들이라는 이름이 이제는 좀 낯설게 느껴져요. 예전처럼 말을 걸어도 돌아오는 건 벽 같은 기분이라서. 순복은 그의 손을 조용히 잡았다. 벽은 말없이 세워지지만 무너뜨리는 건 작은 말 한마디일 수도 있어요. 우리 민호처럼요. 이기범은 순복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오래된 따뜻함이 있었다. 그 밤 이기범은 민호의 메모지를 머리맡에 두고 잤다. 작은 종이 한 장이 그에게는 가족이라는 단어를 다시 믿게 해주는 증표처럼 느껴졌다. 부엌에는 된장국 끓는 소리가 퍼져 있었다. 창밖으로는 노을이 깃들고 있었지만 부엌 안의 공기는 은은한 긴장으로 가득했다. 김순복은 도마 위에서 대파를 썰고 있었다. 칼끝은 분명했지만 손놀림은 조심스러웠다. 지난밤 민호의 메모를 떠올리며 오늘 저녁엔 그 아이가 좋아하는 반찬을 몇 가지 더하기로 마음먹었었다. 그런데 뒤에서 지영현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겉으론 걱정처럼 보였지만 말투는 건조했다. 김순복은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괜찮아. 민호 좋아하는 반찬이라 조금 손이 가더라도 하고 싶어요. 지영현은 냉장고를 열며 중얼거렸다. 요즘은 너무 다들 민호 눈치만 보는 것 같아요. 어른들이 그렇게 아이한테 끌려다니면 곤란한데요. 그 말에 김순복의 손이 멈췄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천천히 칼을 내려놓았다. 영현아, 그 아이가 쓴 메모 읽어봤지? 그 아이도 우리 분위기 다 알고 있었어. 그래서 더 조심하려 했던 거야. 지영현은 무표정한 얼굴로 대답했다. 메모네, 읽었어요. 그런데 어머니, 그거 하나로 이 모든 게 정당화될 순 없다고 생각해요. 요즘 민호도 예민하고 어머니도 너무 민감하세요. 그 말에 김순복은 눈을 감았다가 떴다. 민호가 예민한 게 아니야. 그 애는 우리보다 더 어른스러운 마음을 가졌어. 가족이 부딪힐 때 그 가운데서 혼자 균형 잡고 있었던 거야. 지영현은 자기도 모르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럼 제가 그동안 얼마나 참고 산 건지 어머니는 아세요? 민호 키우느라 제 인생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어머니가 그 아이 마음이 어른스럽다는 말만 하시면 저는 대체 뭐가 되는 건가요? 김순복은 조용히 지영현을 바라봤다. 그 눈엔 서운함과 함께 묵직한 연민이 있었다.
그래, 너도 힘들었겠지. 민호 어릴 때부터 내가 얼마나 애쓴지 나도 알아. 근데 말이다. 그 수고를 너만 안다고 생각하지 마. 가족은 같이 겪는 거야. 누구는 참고 누구는 말 못하고 살아온 거지. 지영현은 그제야 눈을 피했다. 그리고 부엌 한쪽 의자에 주저앉았다. 말없이 눈물이 뚝 떨어졌다. 김순복은 놀라 멈춰섰다. 영현아 울어. 지영현은 입술을 깨물며 말했다. 어머니한테 인정받고 싶었어요. 민호 키우는 동안 한 번쯤은 수고했다고 해주시길 바랐어요. 근데 언제나 어머니 눈엔 민호밖에 없었잖아요. 그 말에 김순복도 더는 말을 잇지 못했다. 부엌 안엔 잠시 고요가 흘렀다. 된장국의 거품 소리만 작게 들릴 뿐이었다. 순복은 천천히 다가가 지영현의 손등을 잡았다. 미안했어. 나는 내가 말없이 잘 해내길래. 그게 고마운 줄도 몰랐어. 지영현은 그 말에 다시 눈을 감았다.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렀고 그건 지난 수년간의 서운함이 터져나온 듯한 울음이었다. 그날 저녁 식탁엔 평소보다 말이 적었다. 민호는 조용히 밥을 뜨다 말고 고개를 들었다. 할머니, 엄마 무슨 일 있었어요? 순복과 지영현은 동시에 웃었다. 아무 일도 아니란 듯 서로의 눈을 마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작은 갈등이, 작은 울음이 오히려 가족 사이를 한 뼘 더 가까이 당겨준 그날 저녁이었다. 토요일 오후. 햇살은 부드러웠고 집안은 잠잠했다. 김순복은 낮잠을 자고 있었고 이기범은 마당 한켠에서 화초에 물을 주고 있었다. 민호는 노트북을 들고 아버지 이용호의 서재 문 앞에 조심스레 다가갔다. 아빠 방, 평소에는 잘 들어가지 않았다. 딱히 금지된 것도 아닌데 괜히 거리감이 느껴지는 공간. 오늘은 프린터가 고장나서 급하게 출력할 게 있어 잠시 빌리기로 했다. 문을 열자 익숙한 향이 풍겼다. 책장엔 서류와 업무 관련 책들이 빼곡했고 책상 위에는 정리된 명함통과 볼펜들, 그리고 반쯤 닫힌 서류 파일이 놓여 있었다. 프린터 옆으로 노트북을 올려두고 무심코 시선을 돌린 민호는 책상 서랍 하나가 조금 열려 있는 걸 보게 되었다. 그 안에는 낡은 노트 한 권이 있었다. 별 생각 없이 꺼내든 노트의 첫 장. 그곳엔 예상치 못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부모가 무너질 때 자식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을까. 그 밑에는 날짜와 함께 누군가에게 보내지 않은 편지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그중 한 페이지. 아버지, 난 아직도 그날을 기억합니다. 당신이 아무 말 없이 등 돌리고 나가던 날. 왜 그렇게 무서웠는지, 왜 그렇게 화났는지. 이제 와서야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민호의 손이 멈췄다. 그건 분명 아버지가 할아버지에게 쓴 글이었다. 또 다른 페이지에는 이런 문장도 있었다. 민호에게는 절대 이런 아버지가 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내 모습은 어쩌면 그와 똑같은지도 모르겠다. 민호는 숨을 삼켰다. 자신이 알던 아버지는 단단하고 무뚝뚝한 사람이었는데 이 노트 속의 글은 마치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용서를 구하는 사람처럼 보였다. 그 순간 문이 열렸다. 이용호가 손에 물컵을 들고 들어왔다. 민호와 눈이 마주쳤다. 민호는 순간적으로 노트를 덮었다. 죄송해요. 프린터 쓰려다가 서랍이 열려 있어서. 이용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노트를 조용히 받아 책상 위에 올려두었다. 둘 사이에 묘한 침묵이 흘렀다. 민호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아빠, 예전에 할아버지랑 사이 많이 안 좋았어요? 이용호는 한참을 망설였다가 말했다. 아빠는 내 할아버지가 너무 크고 무서운 존재였어. 어릴 땐 그 사람 그림자만 봐도 숨고 싶었지. 근데 이상하지. 지금은 나도 그 사람처럼 살고 있는 것 같아. 민호는 고개를 떨궜다. 아빠, 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아빠가 뭔가 힘든 거 있다는 건 알겠는데. 그거 누구한테 말하긴 했어요? 이용호는 쓴웃음을 지었다. 말해봤자 누가 이해하겠니? 너무 늦은 걸지도 모르지. 민호는 조용히 말했다. 아빠, 전 아빠가 저한테 말 걸어줬으면 좋겠어요. 뭐든지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그 말에 이용호는 잠시 고개를 떨궜다. 그리고 천천히 민호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그래, 고맙다. 이상하게도 너한텐 그런 말이 들린다. 그날 저녁, 민호는 프린트를 부탁하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아버지 방의 문을 닫고 조금은 다른 눈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햇살이 부드럽게 집안을 감쌌다. 일요일 오후 따뜻한 공기와 함께 식탁 위에 김순복의 반찬들이 하나둘 놓였다. 고등어 조림, 도라지나물, 그리고 민호가 좋아하는 계란말이. 오늘은 가족 모두가 모이는 날이었다. 순복은 앞치마를 벗으며 조용히 말했다. 오늘은 아무 말 없이 밥 좀 먹자. 그 말에 이기범도 고개를 끄덕였다. 기범의 눈에는 조금의 긴장과 기대가 섞여 있었다. 이용호는 평소보다 일찍 거실에 나왔다. 노트북도 없이 폰도 내려두고. 지영현은 말없이 부엌일을 도우며 자리를 정리했고 민호는 조용히 의자에 앉아 가족들을 바라보았다. 식사가 시작되었다. 처음 몇 분은 조용했다.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 국물 떠먹는 소리, 그리고 김치 접시에 젓가락이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다. 그 침묵을 민호가 깼다. 할머니, 오늘 계란말이 진짜 잘 됐어요. 순복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래. 민호 내가 좋아할 것 같아서 한참 신경 썼단다. 이기범이 조용히 말을 이었다. 요즘 우리 집이 좀 조용했지. 그래도 오늘 같은 날은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다. 이용호는 한참 숟가락을 들고 있다가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 어머니. 그동안 제가 너무 조용했죠. 사실은 말하는 게 더 어려웠어요. 뭘 말해야 하는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순복은 놀란 눈으로 아들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이기범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우리도 그랬다. 서로 뭐가 틀어졌는지 몰라서 그냥 그대로 멈춰 있었지. 이용호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말을 이었다. 민호한테 편지를 들켰어요. 그 노트에 제가 썼던 말들. 다시 읽어보니까 내가 아버지께도 말 못했던 걸. 그 애한테나마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지영현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저도요. 어머니께 하고 싶었던 말들이 있었는데 제가 너무 늦게야 꺼낸 것 같아서. 그날 부엌에서 제가 울었을 때 창피했지만 후련했어요. 순복은 지영현의 손을 조용히 감싸며 말했다. 너무 늦은 말은 없어. 우리 가족인데 언제든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지. 이기범이 고개를 돌려 민호를 바라봤다. 그리고 말했다. 민호야. 내가 우리 모두한테 거울이 되어줬다. 이 식탁에서 우리가 다시 얼굴 마주 볼 수 있게 만든 건 너다. 민호는 고개를 숙이며 웃었다. 저는 그냥 가족이 원래 이런 거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말도 하고 속상한 건 털어놓고 그래도 밥은 같이 먹는 거요. 그 말에 모두의 입꼬리가 동시에 올라갔다. 오랜만에 진심에서 시작된 웃음이었다. 그날 저녁 식탁은 오랜 시간 이어졌다. 반찬은 천천히 줄었고 그 대신 대화는 점점 많아졌다. 서운했던 기억도 고마웠던 순간도 서툴렀던 표현도 모두 그 식탁 위에서 풀려나기 시작했다. 해가 저물고 조명이 은은히 거실을 비출 무렵 순복이 조용히 말했다. 여보, 우리 민호가 어른이 되긴 했네. 가족을 붙들어준 게 저 작은 손자라니. 이기범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가끔은 말 없는 사람이 가장 큰 목소리를 내는 법이지. 그 말은 민호에게도 자신에게도 들려주고 싶었던 말이었다. 그리고 그렇게 그들의 긴 이야기 하나가 끝나고 있었다.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재미있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